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거 아니면 활용되는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 뒤에는 누구를 쓸 수 없다 그랬지? 전치사 뒤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은 쓸 수가 없다고 했었지. 그지? 자,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건데 예문을 통해서 한 번씩 장난을 쳐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예문. 나는 그 집으로 갔다. 자, 한번 해볼까? 그들은 were born, 태어났다, in the house.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봅시다. 누구를 이용해서? 관계사를 이용해서. 그럼 첫 번째 뭘 찾아야 된다 그랬지? 두 문장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게 누구야? 그래, 요 the house가 있고 뒷문장에도 the house가 있겠지. 그러면 끊어놓고 첫 번째 앞문장에서 우리는 뭘 따져야 돼? 앞문장에서 선행사의 판단을 해야 되겠고 뒷문장에서 뭘 따져야 돼? 격을 따져야 되겠지. 자, 그럼 집이라는 건 당연스럽게도 사물이 될 것이고요. The house는 소유격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얘 문장에서 지금 주어로 쓰였나요? 주어는 아니겠지. 그럼 무슨 격이 되겠어? 얘들아? 얘가 주어야. 일치하는 거 아니지. 그럼 얘는 오케이. 목적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물의 목적격인 걸 이용해서 문장을 하나로 바꿔 쓴다라면 나는 went to the house.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관계대명사 누구 쓸 거야? 오케이. 사물이니까 which를 쓰고 they were born. 그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in까지 쓰면 되겠지. 동일한 성분은 뒤에서 지워지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다시 이때 which는 무슨 격이야? 주어는 존재했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누구로 바꿀 수 있어? 사물의 목적격이니까 that으로 바꿀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보자.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which가 대신 나왔어. 얘네들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사는 언제 생략할 수 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또는 목적격일 때. 이놈들은 목적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생략도 가능하겠지. 자, 하나만 더 붙고 그럼 여기 which나 대신 나왔어. 뒷문장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 왜? 전치사 다음에 필수인 명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됐지? 이제 여기서부터 장난을 많이 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해도 좋습니다. 지금처럼 목적격의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이 쭉 갔더니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죠. 이럴 경우는 그 뒤에 있던 전치사를 어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옮겨가요? 라고 하면 설명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안 옮겨도 돼요. 하지만 옮겨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 지금 왜 설명한다 그랬지? 전치사 뒤에 누굴 못 쓴다? that을 못 쓰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in 나왔어. 어떻게 할까? 앞으로 옮겨봅시다. 그럼 선행사는 동일하게 house가 될 것이고 전치사 in을 끄집어냈고 원래대로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나오면서 뒷문장은 어때요? They were born 이라는 표현까지만 남게 되겠죠. 왜? in까지 앞으로 뺐으니까. 됐지? 그럼 이렇게 문장을 쓰면 어떤 오류가 발생해?
전치사 뒤에서는 누구를? that을 쓸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좀 전까지는 성립이 됐었지만 전치사를 끄집어낸 상태로 이놈은 어법상 오류가 되겠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in which라는 관계대명사의 변이 완성됐어. 왜 쓰는 거야? 이 관계사 which를 쓰는 이유가 뭐야? 오케이, that은 안 되니까 얘를 썼지. 그럼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관계사를 왜 쓴다? 형용사의 쓰임을 갖는다고 했죠. 누굴 제외하면? what을 제외하면. 이렇게 쓴 이유는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됐지? 그럼 they were born. 그들은 태어났다. 이 문장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이야. 왜? 완전하다는 건 1부터 5형식 중에 한 가지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몇 형식이야? 그들은 주어, were, 동사, 태어나진 거지. 태어나진 건 누구야? 태어나진 건 그들이겠지. 주어를 보충 설명해줘. 주격 보어가 됐지. 이 형식 문장이다 이겁니다. 완전하지. 그럼 또다시 관계 대명사 소유격은 버리고요. 소유격을 제외한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뒷문장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관계 대명사 중에 소유격을 제외해버리면 주격이면 주어 없어. 목적격이면 목적어 없어.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뒷문장은 불완전하겠지. 이해됐어요? 자, 관계 부사가 쓰이면 뒷문장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하죠. 어차피 쓰잘데기 없는 부사가 날라갔으니까요.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방금 했던 또 이 문장에 대입해 볼까? 관계사를 쓰면서 선행사를 꾸며줬어. 뒷문장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They were born. 방금 완전하다고 했지. 그러면 자, 이게 딱 연결되면 되겠죠? 이건 쓰셔야 돼요. 전치사가 나왔고 그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이건 결국 누구랑 똑같은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면? 그렇지. 얘는 결국 관계 부사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셔야 돼요.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해요. 관계 부사는 완전해. 근데 왜 이것들을 서로 바꿀 수 있어? 전치사랑 관계 대명사가 만났다라는 건 결국 누가 지워진 거야? 전치사와 대신하는 명사 하나가 같이 지워졌다는 얘기겠지.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 구 쓰잘데기 없겠지. 그래서 뒷문장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예문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일단 쓰시고 쓰실 분들은 다 쓰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영역이니까. 다 적으셨나요? 오케이.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장난을 쳤던 거야. 관계 대명사만을 이용해서 장난쳤을 땐 얘가 사라졌지. 명사니까. 그럼 명사가 사라지니까 불완전해.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이용했던 거야. 근데 그 전치사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결국 in which가 됐지. 앞으로 튀어나갔어. 그럼 다 사라진 게 누구야? in부터 house까지가 사라진 거지. 그럼 다시 전체적으로 사라진 건 이놈이었어. 얘 원래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되겠지. 필요 없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활용했지만 최종 변화는 완전한 문장이 살아남은 수식어구가 됐다. 따라서 관계부사로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럼 이때 in which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장소를 설명하는 대상이니까 관계부사 where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비스무리한 장난을 한번 쳐볼게요. 자, 똑같은 문장으로 한 번 더 해볼게. 지금 house라는 선행사를 썼지. which를 썼고요. 마지막에 in이 남은 것까지만 써볼게요. 그럼 얘는 아까 무슨 격이었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었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빠진 거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which는 생략이 돼야 한대요. 목적격 관계사면 되겠지. 그지? 이해했어? 관계사는 목적격이나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건 공식이야. 여기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격이 맞고 따라서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됐나요? 그럼 이렇게 쓰인 문장 구조에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in which가 되면서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따라오겠지. 그럼 이때 which는 생략이 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돼요. 자, 그럼 아까 필기한 부분에 살짝 또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되겠지.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분명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된다라고 했지만 옆에다 추가할 거 쓰셔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전치사 뒤에서는 생략이 안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된다라고 했지만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 계속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요거 적으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거. 관계대명사 정리한 다음에 우리 관계부사 했지. 관계부사에 아까 생략 조건 설명했어 안 했어? 관계부사 설명 안 했지. 왜냐하면 관계부사는 아무 때나 지워도 돼요. 혹시 헷갈리시면 같이 써주면 좋고요. 뭐 이런 데다가 관계부사 설명하는 부분에다가 뭐 way, how는 둘 중 하나 반드시 생략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적을까?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사의 생략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지워도 돼요. 얘는 이렇게 정리하자. 조건 없음. 그냥 아무 때나 지워도 됩니다. 관계 부사는. 오케이. when, where, why, how 상관없어요. way, how는 당연히 둘 중 하나는 지워야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when, where, why는 아무 때나 지워도 됩니다. 그냥.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염두에 놓고 다시 그 집 예문으로 갈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단 전치사 뒤는 안 돼. where는 관계부사니까 아무 때나 지울 수 있다. 다시 가보자. 이렇게 in 플러스 which가 되면 전치사 뒤로 갔으니까 얘는 생략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지.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누구랑 똑같아? 관계부사랑 똑같다 그랬어. 선행사가 house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들어가도 되겠지. 그럼 여기 뒷문장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관계부사니까 완전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이런 겁니다. house 앞에 어떤 문장이 있고요. They were born이라고 썼어. 그럼 여기에는 지금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관계부사인 where이 생략됐겠죠. 이유는 완전하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where를 써놓은 문장에 전치사 in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한데 명사가 없으니까요. 오케이? 자, 이런 장난이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써놓고 틀린 거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오면 뒷문장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관계대명사 which면
주격 또는 목적격이니까 주어 또는 목적어가 사라지니까 불완전하겠지. 근데 이 문장은 어때요? 지금 완전하다 그랬지.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누구를 앞에다 in을 갖다 붙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관계부사가 되니까 완전한 문장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말장난하는 부분이겠지만 엄청 중요해요. 살짝 또 참고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추가 정리합시다. 완전 불완전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자,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물론 예외는 존재하지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를 뭐라고 부르지? 비동사 플러스 pp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가 쓰이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고 했어. 근데 BPP가 있으면 완전하다라고 그냥 판단하셔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They were born. 우리 모두는 엄마가 낳았잖아. 그치? 우린 태어나진 거지. 그러니까 be born이라는 수동태를 쓴 거예요. 자, 이 건물을 누군가 지었겠지? 그걸 영어로 써볼까? Someone, 누군가는 지었어. 그냥 쉽게 필요한 말만 building, 건물을 지었어. 사람이 지었다 건물을. 사람은 건물을 아니니까 목적어겠지. 그죠? 자,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목적어가 앞으로 가겠네. building이 앞으로 갔어.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어야 되니까 was built가 되겠지. 그죠? 그럼 필수 성분이었던 주어가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근데 수동태가 쓰이면 여기서 끊어졌을 때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지. 얘는 명사인데 왜 여기서 끊었을 때 완전해? 수동태를 쓰면 주어 앞에 보통 by가 붙잖아. 그럼 by는 누구야?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전명, 구. 또 이놈은 필요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쓰이면 이놈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구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하나 따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과정을 하더라도. 오케이? 난 형식 자신 있다 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조금은 불안해, 조금은 어색해, 조금은 완전치 못해. 그럼 이런 힌트들을 써먹자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문법 통틀어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타동사 생각하면 되겠죠. 타동사.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구분할 때 타동사는 엄청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지금 전치사랑 관계 부사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시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핵심은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할 것이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아까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과정, 복합관계대명사, 명사절, 부사절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으로 놔두셔도 돼요. 어차피 고등부 과정을 가더라도 거기까지는 크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